반갑습니다. 허니잼입니다. 먼저 오늘 미국 시장이 힘없이 내려앉은 이유 짧고 굵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무역 정책의 혼란 때문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다루었던 내용인 미국 관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상호 관세 권한에 지난 금요일 제동을 걸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이러한 권한이 비상사태법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대응해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새로운 조치들을 쏟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해 10% 보편 관세를 언급하더니 그 다음 날인 지난주 토요일 이를 곧바로 15%까지 끌어올리며 이르면 당장 시행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쳤습니다. 이런 갈팡질팡하는 행보는 글로벌 무역 시장에 혼란을 불러왔고 인플레이션 압박이나 상대국의 보복 조치에 대한 공포를 키웠습니다. 실제로 유럽은 무역 협정 비준을 중단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고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변동성이 위험 자산에 대한 기피 현상을 노골적으로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불확실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시장이 흔들리면 펀더멘탈이 탄탄한 기업의 주가까지 함께 밀려 내려가기 마련인데요. 이 시기에 저렴해진 주식은 기업의 미래 가치에 확신이 없는 투자자의 손을 떠나 장기적인 가치를 믿는 진정한 투자자의 품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오늘도 자신의 장기 가치를 입증하는 수많은 지표를 증명해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오늘 팔로알토에서 포착된 테슬라의 사이버캡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테스트 차량이 목격되었지만 이번에 포착된 사이버캡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스티어링 휠, 즉 운전대의 부재입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실내의 전통적인 형태의 운전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 내부의 탑승자가 영상 중간에 서류를 이리저리 정리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주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자 이 차량이 완전한 자율주행 모드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외관에서도 양산형에 한 걸음 더 다가간 변화들이 확인됩니다. 우선 사이드미러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는 카메라 기반의 시각 시스템에 대한 테슬라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또한 휠 부분에는 이전보다 더 크고 화려한 골드 색상의 휠 커버가 장착되어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테스트 차량을 넘어 규제 당국의 승인을 앞둔 최종 양산형 디자인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대도 거울도 없는 이 미래지향적인 사이버캡이 도로 위를 달리는 모습은 테슬라가 그리는 로보택시 시대가 정말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감은 단순한 추측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로보택시 트래커를 통해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있는 데이터를 보면 테슬라 로보택시의 숫자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만 해도 새로운 사이버캡이 추가로 포착되면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된 차량만 벌써 총 31대에 달합니다. 하지만 정작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현재 도로 위에서 포착된 차량은 31대뿐이지만 얼마 전 양산체제 도입이 확인된 기가 텍사스 내부에서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생산이 진행되고 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기가 텍사스 현장을 드론으로 촬영해 소식을 전해주는 조 태그마이어 씨의 오늘 자 영상을 함께 보시죠. 영상 속 실내 주차장에는 새롭게 출고된 사이버캡 4대가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조 태그마이어 씨는 이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건물 내부,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공장 안쪽에서는 이미 수백 대 규모의 사이버캡이 쉼없이 생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밝힌 것인데요. 이 생생한 증언을 놓칠 수 없겠죠. 조 태그마이어 씨가 직접 참여해 목소리를 낸 X의 음성소통 기능인 스페이스의 핵심 내용을 더빙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과연 기가 텍사스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건 4월에 맞춰 준비가 될지일 겁니다. 지금 이미 제작 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미 만들고 있으니 4월은 거뜬할 겁니다. 와, 그리고 건물 안에는 수백 대의 사이버캡이 있었습니다. There were hundreds of cybercabs inside the building.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대답 못 하실 게 뻔하지만 안 물어보면 바보가 될 테니까요. 대답을 피하셔도 이해합니다. 언박스드 공정을 조금이라도 적용하고 있던가요? 네, 그게 전체 생산 공정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전부 다 봤어요. 와, 조, 정말 멋지네요.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나저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덧붙이자면 사이버캡은 이제 기본적으로 5개의 주요 부품으로 나뉩니다. 전면부, 구조 배터리 팩인 중앙부, 후면부, 그리고 양옆에 부착되는 2개의 탄소광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게 바로 언박스드 공정의 방식입니다. 이 5개의 구조물을 따로 제작한 다음 하나로 조립하는 거죠. 방금 보신 영상의 대화 내용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한 조 태그마이어 씨의 증언에 따르면 현재 기가 텍사스 내부에서는 이미 수백 대의 사이버캡이 줄지어 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이 우려하셨던 4월 출시 일정은 걱정할 필요도 없을 만큼 생산 속도에 탄력이 붙은 모습인데요. 더욱 놀라운 사실은 테슬라의 차세대 제조혁명이라 불리는 언박스드 공정이 실제로 전면 도입되었다는 점입니다. 조 태그마이어 씨는 생산 공정 전체를 직접 확인했다고 밝히며 확신에 찬 답변을 내놓았는데요. 사이버캡은 이제 크게 5개의 덩어리로 나뉘어 만들어집니다. 차량의 앞부분과 뒷부분, 그리고 구조용 배터리 팩이 들어가는 중앙부, 여기에 양옆을 지탱하는 2개의 탄소광 구조물까지 총 5개의 모듈을 각각 따로 제작한 뒤 마지막에 하나 더 합치는 방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기존의 자동차 조립 방식처럼 길게 늘어선 라인을 따라 차례대로 만드는 게 아니라 각 파트를 동시에 제작해 조립하기 때문에 생산 효율과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슬라가 공언했던 제조 원가 절감과 대량 생산의 꿈이 이 언박스드 공정을 통해 기가 텍사스 안에서 현실로 구현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생산의 비밀까지 확인했으니 이 거대한 변화를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는 일론 머스크의 행보를 짚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일론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는데요. 본인의 업무 시간 거의 전부를 제품 엔지니어링과 생산 라인 공정에 쏟아붓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을 둘러싸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음과 논란이 무색하게도 그는 지금 이 순간 테슬라의 기술적 완성도와 생산력 강화에 완전히 몰입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약속했던 4월 사이버캡 양산 일정에 얼마나 진지하고 사활을 걸고 임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감독 자율주행의 경우 당초 예상보다 조금 늦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무감독 주행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작년에 우리가 기대했던 속도에 비하면 더딘 흐름을 보이면서 많은 테슬라 팬들과 지지자분들이 실망감을 느끼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번 사이버캡의 속도감 있는 행보는 마치 그간의 아쉬움을 단번에 씻어내겠다는 의지처럼 느껴집니다. 약속했던 4월보다 훨씬 앞당겨 첫 생산을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생산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니까요. 지금은 사이버캡으로 가득 찬 주차장이 화제가 되고 있지만 머지않아 도심 곳곳이 사이버캡으로 물든 풍경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5월 사우디 미국 투자 포럼에서 일론이 전했던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통찰을 공유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In fact, I think maybe the biggest thing is what questions 사실 가장 중요한 건 do we not know?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야 할지조차 모른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Like, once you know the 질문만 question, 제대로 알면 답을 찾는 건 is 보통 usually 쉬운 the easy 일입니다. part. 일론은 무엇보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만 올바른 질문 자체를 찾아내는 것이야말로 진정 어려운 일이라는 통찰이죠. 이 메시지는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에게도 전곡을 찌르는 조언입니다. 내가 내 투자에 대해 던지는 질문이 과연 본질적인 것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지금 내가 던지는 질문이 장기적인 가치와는 상관없는 그저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는 단기 수익률에만 매몰되어 있지는 않은지 말이죠. 진정한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시장에 어떤 질문을 던져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보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중 테슬라에 대한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닌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꾸준히 얻고자 하신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